이번 영상은 신체활동 지원에서 배변 돕기, 배설 돕기, 배설 돕기에서 그 문제 오답 풀이를 할 건데요. 그 전에 250페이지, 251페이지 빠졌던 부분, 녹화 빠졌던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페이지 그 기저귀 소변 돕기 또는 기저귀 배변 돕기. 기저귀 사용하는 거 돕는 거죠. 냄새가 불쾌감을 주므로 환기를 한다. 기저귀를 갈고 나서요.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 변기를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 변기를 사용하도록 시도해 본다. 기저귀보다는 이동 변기나 간이 변기를 시도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저귀 그 배설 돕는 데 있어서 그 사진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 보이시죠? 옆으로 누울 때는 그 다리에 힘이 없어서 무릎을 세우지 못하고 또 허리나 엉덩이를 들지 못하는 대상자, 그런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어떤 그 기저귀를 갈거나 방수포를 깔거나 그 간이 변기를 놓죠. 그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새 기저귀와 커버를 둔부 밑에 댄다. 엉덩이 밑에 대죠. 새 기저귀를 반을 말거나 조금 접어 둔부 엉덩이 밑으로 밀어 넣으면 기저귀를 대기가 쉬워진다. 새 기저귀로 둔부를 감싼다. 자, 이렇게 깔고 나서 감싸죠. 감싼다. 바로 눕히고 기저귀의 테이프를 붙인다.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마무리한다. 자, 애기들 기저귀 갈고 나서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죠. 이게 펴줘라 이 말이죠. 뭉치지 않도록. 바지를 입히고 침상주름을 펴서 정리한다. 침대 정리하라는 얘기죠. 면 덮개 위로 이불을 덮은 후 면 덮개를 뺀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한다. 이 부분이 제가 녹화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성 대상자가 침상 배설할 경우 소변이 튀지 않거나 소리가 적게 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간이 변기에 휴지를 넣어준다. 그죠? 간이 변기에 휴지를 넣어준다.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 이동 변기는 그죠? 간이 변기 안에 하고 그 간이 변기는 변기 밑에다 하라 했는데 제가 헷갈린다 했는 그 부분인가 봅니다. 한번 책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죠? 여기 간이 변기 부분입니다. 자, 여기 간이 변기, 여기 보면은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기 밑에, 간이 변기는 변기 밑에. 그런데 방금 전에 문제는 간이 변기에 휴지를 넣어준다. 같다고 보나 봅니다. 답을 간이 변기에 휴지를 넣어준다 해도 맞다고 답을 체크하면 됩니다.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도 되고 변기에 휴지를 넣어준다 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는 김에 이동 변기도, 자, 여기는 이동 변기는 밑이 바닥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동 변기 안에 화장지를 넣어준다. 소리가 안 나기 위해서 화장지를 넣어준다입니다. 변기 안에. 자, 그럼 1번 계속해서 2번 허리 아래로 방수포를 깔아준다. 자, 허리 아래가 아니고 둔부 밑에, 엉덩이 밑에 방수포를 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둔부 밑에, 허리 밑이 아니고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3번 화장실에, 아니죠. 간이 변기에 소량의 물을 담아준다. 여러분 튕겨서 기분이 안 좋죠. 오염 물질이 감염의 우려도 있고. 4. 회음부 앞부분에 휴지를 대어준다. 아니죠. 소변이 튀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5번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그렇다고 해서 소변이 튀지 않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자, 일단은 다 맞는 방식이긴 한데 여성 대상자가 침상 배설할 경우 소변이 튀지 않거나 소리가 적게 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이때 선생님께서는 간이변기에 휴지를 넣는다고 했는데 책을 보겠습니다. 책에는 회음부 앞부분에 휴지를 대어준다가 있습니다. 침상 배설 경우 여성 대상자 한번 볼까요? 페이지 246쪽에 있습니다. 여성 대상자는 회음부 앞부분에 그죠? 화장지를 대어주면 휴지를 대어주면 소변이 튀지 않고 소리가 작게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음부 앞부분에 휴지를 대어준다. 선생님은 간이변기에 휴지를 넣어준다. 아까 간이변기는 밑에 휴지를 대어준다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책을 믿고 싶습니다. 책에 간이변기에 휴지를 넣어준다가 아니라 간이변기는 밑에 아까 제가 밑이나 변기에나 이거 같다고 보자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회음부 앞부분에 휴지를 대어준다.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침상 배설이거든요. 246페이지 간이변기 배설인데 잠시만 앞으로 돌려볼게요. 그죠? 245페이지 쭉 올라가서 다시 244페이지 가면 침상 배설 도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상 배설 도끼에 간이변기는 여기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야 된다. 간이변기는. 근데 여기 보면 간이변기에 휴지를 넣어준다. 선생님이 이게 맞다고 해도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아니고 회음부 앞에 휴지를 대어준다. 이거를 기억해 놓는 게 책대로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책이니까요. 자, 2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호소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오줌이 마려워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뭔가 그 유치도뇨관에 소변 주머니로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관이 막히거나 꼬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4번이죠. 4번입니다. 3번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부 마사지를 제공하여 장 운동을 돕는다. 맞죠? 2번 배변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스크린을 열어둔다. 아니죠.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닫아줘야죠. 3번 배변이 어려우면 변이가 생길 때까지 변기를 대어준다. 이러면 그 몸이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잠깐 뺐다가 변이가 생기면 다시 대어주는 거죠. 4번 항문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변기는 차게 준비해 놓는다. 아니죠.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놀라지 않게 또 피부가 깜짝 놀라서 근육에 뭐 이상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준비해 줍니다. 5. 대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고 기록한다. 아니죠. 대변이나 소변에 이상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그걸 들고 보고해야 되죠. 보고합니다. 간호사나 그 센터장에게 보고합니다. 4번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내려올 수도 없으니까 간이변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1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둔부 밑에 엉덩이 밑에 방수포 까는 거 맞죠?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2번이 답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3번 대상자의 둔부를 들어 올려 변기를 넣는다. 이것도 그 과정의 한 부분이죠.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그리고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다 맞는데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입니다. 5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 1. 침대를 수평으로 유지한다.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대상자의 배뇨를 돕기 위해서는 살짝 올려줘서 배에 압박감이 살짝 생기게 배변을 돕게 해주는 게 좋죠. 방수포는 어깨 아래부터 깐다. 아니고 둔부 아래, 엉덩이 아래 깐다고 했습니다. 3번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준다. 그죠? 수치심을 낮추기 위해서 주위를 조금 소리를 틀어줘서 변 보는 소리가 좀 덜 나게 합니다. 4번 협조를 할 수 없으면 침상 배설이 어렵다. 아니죠. 협조할 수 없어도 뭐 엉덩이를 들거나 허리를 들지 못해도 옆으로 누워서 그 간이변기 이용이나 뭐 기저귀도 갈 수 있죠. 가능합니다. 혼자 배설하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본다.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혼자 배설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답은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준다. 6번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는 걷기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이동변기. 자,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우니까 1번 화장실 사용 안 되겠죠. 근데 서거나 앉는 것 가능하다 했습니다. 침상 배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화장실까지 걷기 어렵다 했지 서거나 앉는 것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동변기 사용. 기저귀 사용 이건 최대한 늦추고 기저귀는 안 됩니다. 안 돼. 유치 도뇨가 자 이것도 안 돼요. 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준비해 둔다. 그죠? 1번 배변 후 뒤처리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가 되어야 됩니다. 2번 배에서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야겠죠? 여기 잘못 되어 있네요. 3번 배설 후 물수건으로 닦은 후 옷을 핀다. 아닙니다. 물수건으로 먼저 닦은 후 마른 수건이나 마른 수건 같은 걸로 닦은 후에 옷을 입혀야 됩니다. 자, 5번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도와줘. 협조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엉덩이를 들으라 해야 되죠.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도와준다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준비해 놓는다. 자, 8번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4번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대상자의 수치심을 잊어버릴 수 있다. 아니죠. 업무가 가중되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아니죠. 기저귀를 채우면 대상자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아닌가? 히히, 여기서 소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책에서 볼 때 더 꼭 알아두기 본 부분 있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두기.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그래서 8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기저귀를 자꾸 채우면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은 자,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고 화장실까지 못 걷는 사람 이동변기, 기저귀는 정말 최후의 수단. 유치도뇨간 또 거의 유치도뇨간 삽도 아니고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간이변기를 대어주는 게 낫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침상 배설을 도와야 합니다.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10번 다음 중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처리한다. 바깥면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처리한다 입니다. 1번 정해놓은 시간에 맞추어 기저귀를 갈아준다. 안 되죠. 자주 살펴보고 젖으면 갈아줍니다. 2번 처음 변실금을 보인 경우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아닙니다. 바로는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변실금을 보더라도 냅뒀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기저귀를 채웁니다. 3번 물수건으로 회원부를 부위를 닦은 후 기저귀를 채운다. 아니죠.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고 기저귀를 채워야 돼요. 5번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안 되죠. 프라이버시. 기저귀를 갈아준 다음 창문을 연다. 그래서 10번에 다음 중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처리한다 입니다. 자, 11번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시 오른쪽 엉덩이 아래쪽 피부가 붉게 변해 있으며 수포가 작게 잡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욕창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죠? 자, 어떻게 해야 되나? 1번 욕창 예방 조치를 한다. 맞습니다. 2번 알코올솜을 가져와서 소독해준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코올솜은 자극 때문에 안 씁니다. 거즈에 생리 식염수 등 묻혀서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3번 수포를 바늘로 터뜨린 후 관찰한다. 우리 몸에 나는 수포들은 터뜨리면 안 됩니다. 감염이 될 수 있어요. 4번 많이 움직이도록 휠체어를 태워준다.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욕창 예방 조치해야 되죠. 5번 깨끗이 닦아준 뒤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한다. 자, 이거 맞긴 한데 수포가 생겨서 붉게 변해 있는 거는 욕창에 조짐해 보이니 욕창 예방 조치를 한다. 이게 답입니다. 2번 12번 배설의 욕구는 있으나 배설이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배설의 욕구는 있는데 배설이 힘들다고 합니다.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배설을 돕는다고 했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워준다. 기억하십시오. 자, 회원부에 차가운 물로 뿌려준다. 아니죠. 미지근한 물이죠.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자극을 준다. 아니죠. 따뜻하게 데운 변기를 대어주라고 했죠. 자극이 없게. 배설을 못하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한다. 아니죠. 좌욕을 시킨 후 변비약을 복용시킨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자, 13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배변한 후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도움받기를 꺼려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4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다. 도움받기 싫어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다입니다. 1번 조명을 어둡게 한다. 아니죠. 화장실에서 배변할 경우 조명을 밝게 한다. 2번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음악을 작게 틀어줍니다. 3번 혼자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 하면 안 되죠. 밖에서 기다린다. 4.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다. 맞고 5번 안전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뒤처리를 해준다. 가능한 한 스스로 하라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어디 왼쪽 편마비가 있으면 항상 어떤 물체가 올 때는 건강한 쪽에 대라고 했습니다. 왼쪽 편마비니까 이 사람한테는 여기가 왼쪽, 여기 오른쪽이죠. 아니, 여기가 왼쪽인가? 여기 왼쪽이죠. 이 사람한테는 왼쪽, 오른쪽. 왼쪽이 안 건강하니까 건강한 쪽, 오른쪽 가까이에 변기가 있게 해야 되죠. 자, 이 사람의 오른쪽은 여기입니다. 왼쪽, 오른쪽. 여기 편마비, 왼쪽 편마비, 오른쪽 건강한 쪽에 변기가 있도록 휠체어를 갖다 대야 합니다. 그리고 한 45도, 30에서 45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둡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바짝 대거나 30에서 45도. 자, 이동 변기도 같습니다. 15번 유치 도뇨관이 삽입되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1번 보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이거 상관없다 했죠. 보행에 불편 없다고 했습니다. 2번 소변량과 시간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입니다. 6시간 틀렸어요. 3번 소변 주머니는 머리 높이로 유지한다. 그럼 역류되겠죠. 감염됩니다. 허리 아래로 유지한다. 방광 아래로 나와도 답입니다. 4번 유치도뇨관이 막히면 방광세척을 한다. 어떻게 합니까? 방광세척은 간호사가 해야 됩니다. 의료진이. 유치도뇨관이 막히면 보고를 해야 되죠. 16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복지용구는 그 밖의 서비스 복지용구는 화장실까지 갈 수도 없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장기 요양 2등급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화장실을 못 가고 침대에서 못 내려오니까 침대 배설, 침상 배설이죠. 침상 배설은 간이변기입니다. 간이변기.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갈 수 없지만 일어서거나 앉는 거 가능한 거. 휠체어는 화장실까지 갈 수 있죠. 기저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 소변기 모르겠고 간이변기입니다. 간이변기.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을 때 침상 배설, 간이변기. 따뜻하게 데워서 엉덩이를 높일 수 있으면 올려서 놓고 못 누는 사람은 옆으로 돌려 누워서 간이변기를 대고 바로 눕혀서 소변을 보게 하는 거죠. 자, 17번 갑니다. 대상자의 젖은 기저귀를 빨리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습해지면 욕창이 생기기 쉽다고 했습니다. 빨리 갈아줘야 합니다. 18번 다음 중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로 옳은 것은 역류되지 않게 방광 위치보다 낮게. 4번입니다. 4번. 19번 대상자가 이동변기는 의자 변기 같이 생긴 거죠.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아니죠. 간이변기 밑에 방수포 깔아주지만 이동변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됩니다. 변기랑 그 의자 밑에 공간이 붙으니까 그리고 그 의자 같이 생긴 그게 변기 앉을 때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합니다. 2번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 높이는 같게 한다. 네, 그렇죠. 그래야 이동이 편하겠죠. 3번 이동 변기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으로 되어준다. 아닙니다. 자, 건강한 쪽으로 되어줍니다. 대상자 상태와 관계없이 배설 후 뒤처리를 해준다.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라고 했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5번 이동변기 내에 배설물은 하루 3회 버리고 깨끗이 씻어 놓는다. 아닙니다. 이동변기 내의 배설물도 즉시 버리고 깨끗이 씻어 놓는다. 간이변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19번 대상자가 이동변기, 의자같이 생긴 거, 이동변기 사용 시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는 같게 한다. 20번 대상자가 배변을 힘들어할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는 이유로 옳은 것은 배변을 돕게 하는 거죠. 3번 괄약근을 이완시켜 배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항문이나 요도에 미지근한 물은 괄약근을 이완시켜 배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 자, 마지막 페이지 21번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배설물 상태로 옳은 것은 소변이 탁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죠. 보고해야 됩니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다. 정상이라고 했죠. 자,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소변이 푸른빛을 띈다. 이상하죠. 소변에서 악취가 난다. 이상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섞여 있다. 맥주도 아니고요. 자, 피가 많이 섞여 있어도 보고해야 합니다. 자, 답은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다. 연한 노란색일 때는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22번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대상자 중 기저귀를 채워야 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급적 기저귀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저귀를 자주 사용하면 기저귀에 의존하고 치매 상태나 와상 상태가 더
더 늘어나서 안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저귀를 꼭 채워야 되는 상황은 2번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저귀를 채워야 합니다. 자, 가끔 실금을 한 경우. 가끔 실금한다고 기저귀 채우지 말라고 했죠. 처음부터. 다리 부상으로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 허리를 들 수 있으면 간이변기 사용하면 되죠. 앉을 수 있지만 화장실은 갈 수 없는 경우. 자, 이것도 이동변기 같은 거 이용하면 됩니다. 허리는 들 수 있지만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경우. 이건 간이변기 사용해야 되죠. 침상에서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는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23번 요양보호사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도뇨관입니다. 2번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해야 한다. 자, 맞죠?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제한하면 안 되죠. 특별한 이유 빼고.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열어둔다. 아닙니다. 끼워서 닫아둔다. 4번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보행하지 않도록 한다. 보행하는 데 상관이 없다고 했죠, 원래는. 그리고 5번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차면 비운다. 아니죠. 즉시 비운다. 즉시 비운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배설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이동 돕기 할 때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맞죠?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휠체어. 그리고 간이변기도 마찬가지죠. 이동변기 의자같이 생긴 거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습니다. 30도에서 40도 혹은 바짝. 2번 배설물 뒤처리를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고 앞에서 뒤로 닦아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3번 배설 시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는 긴장하지 않도록 말을 합니다. 조용히 해서 안 되겠죠. 4번 배변이 어려울 때는 차가운 물을 아니고 따뜻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준다. 그죠? 괄약근을 도와서. 5번 유치도뇨관 삽입 대상자에게는 수분 섭취를 제한이 아니고 권장한다. 입니다. 자, 마지막 배설돕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기저귀가 젖거나 뭉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욕창의 발생 위험이 높다. 습해서 그죠? 젖어 있으면 습하니까 감염의 위험도 있고 욕창의 발생 위험이 높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개인 위생 및 환경관리 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파이팅!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